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의 흥미로운 기사 내용은 엔비디아의 주가 하락과 그 뒤에 숨겨진 진실과 경제 불안이 미치는 정치적 영향과 카말라 해리스의 도전입니다. 우선 좋아요 버튼을 누르고 채널 구독 및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관심과 지지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첫 소식은 최근 많은 투자자들이 주목하고 있는 엔비디아 주가 하락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엔비디아는 인공지능과 반도체 분야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는 기업으로 최근 몇 년 동안 엄청난 성장을 이뤄왔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주가가 급락하면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주가 하락의 배경과 그 이유, 그리고 투자자들이 왜 당황할 필요가 없는지에 대해 깊이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월요일 엔비디아 주가가 무려 14% 가까이 하락한 후 6.4% 하락한 100.45달러로 마감되었습니다. 이 급락은 많은 투자자들에게 충격을 안겨주었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 이유는 전반적인 미국 경제에 대한 우려입니다. 최근 미국 경제 침체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면서 주식시장 전체가 영향을 받았습니다. 특히 7월의 실망스러운 일자리 증가와 미국 제조업 활동의 저조한 수치가 이러한 불안을 더욱 증폭시켰습니다. 엔비디아도 이러한 전반적인 시장 폭락에 휩쓸리게 된 것이죠.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번 주가 하락이 단순히 경제 지표 때문만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더 인포메이션이라는 기술 전문 뉴스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엔비디아의 차세대 GPU인 블랙웰의 대량 출하가 약 3개월 정도 지연될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 소식이 시장에 전해지면서 투자자들이 큰 반응을 보인 것입니다. 엔비디아는 하반기에도 생산량이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지만 블랙웰의 생산 지연에 대해서는 공식적인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투자자들에게 불안감을 줄 수밖에 없었죠.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투자자들이 블랙웰 생산 지연 가능성에 너무 과도하게 반응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엔비디아의 가장 큰 고객들인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메타와 같은 기업들이 앞으로 AI 인프라에 대대적인 투자를 할 계획을 이미 발표했기 때문입니다. 구글의 CEO인 순다 피차이는 최근 투자자들과의 통화에서 AI에 대한 투자에서 엄청난 추진력을 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역시 애저 AI 서비스의 용량이 제한되어 더 많은 AI 서버를 구매해야 한다고 밝혔고, 메타도 내년에 AI 인프라에 대한 투자를 상당히 늘릴 계획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런 상황을 종합해 볼 때 블랙웰 GPU의 출하가 몇 개월 지연된다고 해서 엔비디아의 장기적인 성장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현재의 호퍼칩에 대한 높은 수요가 이러한 지연을 충분히 상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 CT의 분석가 ATIF 멜릭은 강력한 AI 수요를 감안할 때 일부 고객들이 H100과 H200에 대한 수요를 늘릴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엔비디아가 블랙웰 판매 감소를 부분적으로 상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라고 언급했습니다. 이처럼 엔비디아의 주가 하락에 대한 단기적인 우려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AI와 반도체 시장의 성장을 주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투자자들이 당황할 필요가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두 번째 소식은 최근 미국 정치와 경제에서 큰 이슈가 되고 있는 이야기를 다루어 보려고 합니다. 바로 최근의 경제 불안과 그로 인한 정치적 파장인데요. 특히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결 구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월스트리트 저널의 기사를 바탕으로 재구성한 것으로 여러분께서 이 문제를 보다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논리적이고 체계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최근 미국 경제는 예상치 못한 혼란에 휩싸였습니다. 주식시장은 급락하고 투자자들은 불안감에 휩싸였습니다. 이러한 경제적 균열은 단순한 숫자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미국 경제의 불안정한 상황은 유권자들 사이에서 깊은 우려를 낳고 있으며, 이는 2024년 대선을 앞두고 있는 정치적 구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러한 경제적 혼란을 자신의 정치적 이득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소셜미디어 플랫폼인 트루스 소셜에 트럼프 현금 대 카말라 붕괴 라는 글을 올리며 현 상황을 자신과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 간의 대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는 유권자들에게 트럼프의 번영이나 2024년 카말라 붕괴 중 하나를 선택하라는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만 해도 10번 이상 경제 문제에 대한 게시물을 올리며 민주당이 경제 혼란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의 캠페인은 경제 문제를 강조하는 영상을 제작해 해리스 부통령을 바이든 경제와 연결시키려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글로벌 경제의 불안정이 단순한 경제적 현상에 그치지 않고 미국의 정치적 풍향을 바꾸고 있다는 것입니다. 월요일에는 일본의 니케이 225 지수가 1987년 블랙 먼데이 이후 가장 큰 하락률을 기록하며 12% 이상 폭락했습니다. 이로 인해 유럽과 미국 전역에서 매도가 촉발되었고 글로벌 시장은 큰 불확실성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민주당과 해리스 부통령에게 큰 도전으로 다가옵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의 뒤를 이어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과 맞서고 있는 상황인데, 경제가 흔들릴수록 그녀의 캠페인은 더 큰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경제 상황을 악화시키는 또 다른 요소는
연방준비제도 이사회의 금리 정책입니다. 일부 경제학자들은 연준이 금리 인하에 지나치게 신중하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만약 연준이 금리를 인하한다면 이는 투자자들에게 자신감을 줄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연준의 결정은 독립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해리스 부통령이나 바이든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크지 않습니다. 실제로 최근 S&P 500 지수의 하락은 불과 3주 전만 해도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던 것을 고려하면 현재의 하락이 큰 문제로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경제적 불안이 계속될 경우 유권자들은 경제를 중점적으로 생각하며 투표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러한 경제적 이슈를 자신의 강점으로 활용하려고 합니다. 최근 월스트리트 저널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트럼프가 경제를 가장 잘 다룰 수 있다고 답한 반면 해리스 부통령이 경제를 잘 다룰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은 40%에 불과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에 건강한 경제를 자주 언급하며 바이든 행정부 하에서 상승한 비용 문제를 강조합니다. 그는 지난주 애틀랜타에서 열린 집회에서도 해리스가 이번 선거에서 이긴다면 카말라 경제 붕괴가 올 것이라고 말하며 경제적 불안감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이에 대응하여 중산층을 육성하는 것이 자신의 주요 목표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구체적인 경제 정책을 내놓지 않은 상황에서 경제에 대한 불안감은 여전히 해리스 부통령의 캠페인에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결국 2024년 대선의 향방은 경제적 불안정과 유권자들의 경제에 대한 인식에 크게 좌우될 것입니다. 해리스 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 모두 경제를 핵심 이슈로 삼고 있는 만큼 앞으로의 경제 지표와 정책 변화가 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하고 흥미로운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 영상은 투자 의견이 아닙니다. 매우 감사합니다.